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터진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파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놈은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그놈은 섬세하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친이 마초 기질이 강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저는 그런 그놈한테 더 끌렸습니다. 그렇게 그놈을 지속적으로 만났고 그에게 끌린 저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정말 좋았거든요. 제 마음을 섬세한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밥 먹자 공연 보러 가자 대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어디가 아프셔서 입원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프시다고. 그런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서 그 집 엄마를 만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놈이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들이 결혼 안 할까봐 많이 걱정하는데 자기가 한 번만 만나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부탁할게. 그가 좋았고 그의 엄마한테 인사를 하면 그와의 만남이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람이 돼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서요. 휴, 저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뒤로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막 재촉하시고 포트 어쩌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하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만날 때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놈이 며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제가 좋다는 건 다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데 남친이라는 놈은 그 말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제 의견이 아닌 그 친구의 의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둘이 사는 집을 꾸미는데 제가 피는 기분이었어요. 그 친구 앞에서는 저랑 손도 잡지 않고 스킨십을 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놈이 저를 보는 눈은 마치 첩에게 남편을 빼앗긴 아줌마의 그런 매서운 눈빛이었어요. 남친 집에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몸만 오라고 하더군요. 그저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요. 그땐 정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지 알았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그럴 수 없다면서 예단이나 혼수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정말 훈훈했죠. 그 말을 들은 친구라는 놈은 여자가 맨몸으로 시집 오려고 했냐면서 김치녀 아니냐고 저에게 공격을 해서 참다 대판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될 그놈에게 그 친구냐 나냐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을 못하더군요. 뭐 그 뒤에는 제가 난리를 쳐서 그런지 저희가 만날 때 그 친구는 오지 않았고 전 잘됐다 싶어서 우리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 결혼식을 못했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했어요. 무기한으로요. 어른들은 특히 그놈 집에서는 식을 올리기 전이라도 살림을 합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놈은 그렇게 하면 저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좀 이상했어요. 정말 사랑하면 빨리 같이 살고 싶어 해야 정상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라 더 애틋해야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놈은 뭔가 이상했어요. 스킨십도 거의 없고 스킨십을 하더라도 뽀뽀까지만 아주 짧게 하곤 했어요. 저도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혼전순결주의자이고 결혼 전에는 저를 지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었어요. 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남편 고자 아니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 한 번 안 돌리고 영화에서 좀 야한 장면이 나와도 항상 무덤덤했고 친구들이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네가 먼저 들이대보라고 해서 마음 먹고 유혹도 해봤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혼전순결을 꼭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저를 만나는 것도 꺼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 저에게 그놈 엄마는 얘야 너라도 자주 가서 공공이 좀 만나고 그리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한사코 오지 말라고 너무 위험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할 때라고. 내가 보고 싶긴 한 거야?
우리 코로나 터지고 한 번도 못 봤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더 나랑 결혼은 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말하고는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놈이 다음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2일 정도 제 곁에 있다가 그는 돌아갔어요. 화났던 마음이 싹 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그놈이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그놈이 사는 지역에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그를 만나러 간 그 길이 제 인생을 구한 반전의 기회가 될지는 몰랐어요. 전 그놈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들어가 있으라면서 비번을 알려주셨어요. 집 앞에서 전화를 계속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길래 집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집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좀 앉아서 기다리다가 거실 한복판에 노트북이 켜있길래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어요. 각서를 작성하는 중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2년 안에 끝낸다.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다. 부부관계는 아기가 생길 때까지만 한다. 이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화장실에서 그놈의 가장 친한 친구라던 놈이랑 그놈이 다정히 같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여자랑 나왔다면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았을 텐데 LTE 남자 둘이서 욕실에서 다정히 나오는 건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노트북에서 본 각서와 방금 본 그 장면을 설명해 보라고 하자 그 놈과 친구라는 놈이 하는 말이 우린 오랜 커플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정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보듯 할 게 뻔하니 그럴 수 없었어. 그럼 둘이 그렇게 살지 왜 나를 만났어? 왜 나랑 결혼한다고 했냐고. 엄마가 약을 먹었어. 죽겠다고.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안 만난다고 헤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진짜 헤어졌어. 그리곤 자기 길을 만났어. 잘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지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만나게 되고 엄마가 또 그걸 알고 약을 먹었어. 그래서 자기 길을 엄마한테 데려간 거야. 정말 미안해. 이제야 모든 것이 풀리더라고요. 왜 저놈 집에서 저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나왔는지, 왜 나를 보고 저놈 엄마가 계속 고맙다며 울었는지요. 그리고 저 친구라는 놈이 왜 첩에게 남편 빼앗긴 본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우리 신혼집에 그렇게 딴지를 걸었는지요. 남친이라는 놈이 왜 저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남자들끼리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네. 내가 애를 낳으면 이혼하고 그 애는 저 놈이랑 키우려고 한 거고? 그런 거야? 그렇게 묻는 제 질문에 남친이라는 놈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친구라는 놈이 맞다면서 이형에 다 알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하나만 낳아주세요.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결혼하면서 받으신 집이랑 예물 다 드릴게요.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보상도 해드릴게요. 뭐 계속 결혼한 채로 지내주셔도 고맙고요. 그럼 제가 확실히 보상은 해드릴게요. 지금 저더러 니네들 시바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 낳아주면 얼마 준다고요?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나 당신들 사기로 고소할 거야. 이러는데 남친이라는 놈이 울면서 빌더라고요. 자기 이런 게 알면 엄마가 또 약 먹을 거라고 이미 몇 번 약을 먹어서 이번엔 진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냐고 비는데 참나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이용당한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놈들한테 그럼 나한테 해줄 것이 뭔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녹음을 했어요. 나도 증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둘은 제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줄 건지 주저리 말하더라고요. 저는 다 녹음을 했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고 하더군요. 그놈들한테 엿을 날릴 증거를 잡은 거죠. 그 녹음 그대로 그놈 부모 핸드폰에 보내드렸어요. 그 친한 친구라는 놈은 부모님 전화번호를 몰라서 집 주소 겨우 알아내서 USB에 녹음된 내용 넣어서 퀵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파혼 소식을 전했어요.
파혼의 사유는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둘러 그놈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가 알려지게 했고요. 결국 그는 강제적으로 아우팅을 당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는 제가 녹음본을 보낸 뒤에도 자꾸 전화를 해서 제발 눈 감고 아들과 결혼해 달라고 빌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놈들 시바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고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 저한테 참 잘해주신 분이라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그놈과 결혼하여 행복한지 알고 있겠죠. 직장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은 안 하기로 했네요. 코로나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결혼 후 알았다면 더 아팠겠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